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녹화 안 눌렀어요. 쉽죠? 괜찮겠죠? 제가 잘 까먹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 첫 시작할 때 했던 거, 우리 첫 시작 뭐 했죠? 제가 항상 첫 시작할 때 복습하다 시작하죠. 그러다 보니까 복습하다 시작하면 그냥 계속 연결해서 시작 부분이 좀 잘려요 항상. 복습 부분은 원래 제가 안 누르는데 시작할 때 까먹게 해가지고 앞부분 잘 빼먹어요. 그러다 어느 순간 아직 안 했네? 그러면 눌러요. 그래서 시작하는 거 보면 뭐가 좀 잘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인데 없다. 그러면 우리 그 날짜들 있죠. 앞에 보면 개강 일자를 적어놨어요. 그 이전만 개강일 거 앞에 보면 지금처럼 화면은 우리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캠이 생긴 게 비대면하면서 생긴 거라서 화면 보면서 설명도 다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. 아니면 말로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앞반도 있고 그 앞반도 있고 다 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. 뭐 그 부분만 없다. 근데 너무 궁금하다. 그러면 그 날짜로 가서 한번 보세요. 앞에 그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봐라고 위에 제목도 쓰고 있는데 저도 밤에 우리 12시간 거리 전부 다 생각하니까 도대체 뭐 했지?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사실. 그래서 제가 군데 들어보면서 이건 이거 한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이거 쓰는데 좀 글자가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우리 70페이지에 비유동 부채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. 시작부터 사채를 적어놨어요. 자, 사채를 보기 전에 그럼 이렇게 사채 정의 그 개념을 잡으시게. 자,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제 어떤 건지 의미 이해가시죠? 자,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를 이렇게 써요. 그럼 장기 차입금에 이렇게 거래처를 쓴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특정인에게 금전을 차입했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우리가 금전을 차입했다는 이야기예요. 자, 그럼 우리는 회계장부에는 장기 차입금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된다 적어두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겠죠. 그럼 여기에는 우리 돈 언제 갚을게 그리고 뭐 이자 얼마 줄게 심지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어느 통장으로 이자는 어디로 며칠 날 넣고 원금은 며칠 날 얼마 넣고 이렇게 막 다 적어놨죠. 이런 거 한 번씩 써보셨나요?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? 그래서 그래요.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무조건 쓰세요. 이거 친구한테 친구야 공증비는 내가 낼게. 친구끼리는 정확하게 해야지 하면서 쓰러 가세요. 어차피 돈 안 갚으면 친구 못 보잖아. 그죠? 그러면 친구만 버려야 되지 돈까지 버리면 돼. 얘는 백날 써봐요. 민사 걸면 못 받아요. 내가 지겨워서 버려요. 금액이 막 몇백억 몇십억 아닌 이상은.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. 법원 가면 바로 집행관이 집행하러 가요. 행정죄에서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뭐 친구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걔 빼내려면 나한테 돈 보내줄 거예요. 어차피 친구 연락 안 올 거잖아. 돈 안 갚으면. 깨끗하게 해야지. 또 소액 가지고 하지 말고. 이 공정비가 한 15만 원 돈 들 거예요. 25만 원, 15만 원 사이. 그럼 그거 소비할 만큼 하면 쓰세요. 자, 딴 이야기 없고. 자, 어떻게든 차용증에 이렇게 쓰죠. 그럼 우리 사채라는 게 있어요. 사채. 그럼 이 사채는 자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인들이 사채라는 건 개인 사채예요. 근데 우리 기업에서 사채라고 하는 이 사자는 회사 사자예요. 그래서 과거에는 회사채라고 했었는데 얘가 회사 사자라서 회계에서는 회자를 줄였고 그런데 상법의 회사법에서는 아직도 회사채라고 쓰고 있어요. 같은 거예요. 그럼 이 사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가의 불특정 다수에게
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. 사채는. 얘는 우리 불특정 다수들한테 우리 회사가 대량의 금전을 빌려오는 수단으로 사채라는 제도를 사용을 해요. 사채를. 둘 다 돈 빌려오는 건 똑같은데, 그럼 방금 장기 차입금은 장부에는 안 썼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쓴다라고 했죠. 그럼 이것도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한대. 그러면 이렇게 이자든 원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. 그럼 걔가 유가증권의 채무증권이에요. 우리 유가증권과 채무증권, 얘가 채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,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. 그 채권에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적혀 있어요. 그래서 3년짜리 발행했는데 1년치 이자를 받고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1년 이후에 그 돈 써야겠으면 딴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. 그럼 산 사람이 또 그 이자를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증권에는 액면가액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표시가액이라고 표현하고 액면가 표시가라고 표현을 해요. 얘가 얼마짜리다, 얼마 빌려줬다는 금액 있죠. 그럼 만기가 되면 꼭 이 금액을 갚는 거예요. 또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.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표시 이자율이라는 건데, 표현을 하는데 꼭 이 금액을 이자를 줘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가 적혀 있을 거예요. 만기가.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. 100만 원짜리.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10%예요. 그리고 만기가 3년이다라고 볼게요. 그럼 이 채권을 제가 발행을 했죠. 그러면 이 채권을 소지한 자한테는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자 지급 일자 적혀 있을 때에 100만 원의 10%인 10만 원 이자를 무조건 줘야 돼요. 그 채권을 가진 자가 이자 수령하러 아무 은행이나 가서 요청하면 바로 현금 줘서 만기 되려야 사채 이자표가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. 우리 현금할 때 적혀 있는 것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? 보시면 있을 거예요. 그럼 왜 그걸 현금이라고 말하냐면 돈 지급 안 되죠. 그러면 발행자는 바로 금융부도예요. 그럼 상법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채권 사는 사람도 믿을 수 있잖아. 이 종이 쪼가리에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행을 안 해주면 신뢰가 없으니까 돈 빌려주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겠죠. 그리고 만기가 되면 무조건 원금을, 만기된 채권은 그냥 가면 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. 은행 가면. 안 되면 또 부도예요. 자, 근데 이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줄 수 있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. 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없잖아. 그래서 액면에 적혀 있는 대로만 무조건 이행하도록,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게. 하지만 이 채권에 대한 신뢰도는 그럼 완벽하게 되겠죠. 이렇게 상법에서 자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맹점인 게, 문제는 우리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발행할 때마다 이자율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. 한번 신고하면서 발행하면 그 이자율로 계속 발행해야 돼요. 그냥 우리 실무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 이자율 바꿀 바에야 작은 법인이면 법인 새로 설립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자를 못 바꿔요. 그럼 얘는 계속 10%로 난 발행해야 되는데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있죠. 그 이자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%밖에 못 줘서 이제 이 사채에 대해서 상황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, 자, 세 가지를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우리 시장 이자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서로 동일할 때. 자, 첫 번째는 우리
내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할 때를 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, 자, 사채 발행하는 건 돈 빌리는 거라 그랬죠. 그러니까 돈 빌리니까 차변에 나한테는 돈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. 당연히 돈 빌리면 차변에 나한테는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.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돈을 어떻게 빌려왔다 부채를 써야 되잖아요. 그 계정 과목이 대변의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. 사채. 자, 그리고 여기에는 그럼 만기가 되면 얼마 갚아야 되는지를 적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. 그래서 얘 만기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100만 원 갚아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나는 100만 원 무조건 갚겠다고 사채 발행했는데 액면 이자나 시장 이자가 똑같으면, 자, 제가 발행자고 여러분이 채권 가능자들이라고 봤을 때 저한테 빌려주든 은행 빌려주든 똑같으니까 뭐 편리하거나 용이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빌려주겠죠. 똑같은 조건이라서 빌려주면 저도 10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.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. 시장 이자와 액면 이자가 같을 때 이때 우리가 액면 발행을 하게 돼요. 액면 발행. 자, 그럼 이제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무진장 쓰게 될 표현이 있는데, 자,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면 돈 빌리는 거잖아요.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계정 과목을 대변에 무조건 사채라고 쓰고, 이 금액은 앞으로 무조건 액면가를 쓰셔야 돼요. 무조건 액면가를. 제가 잘 안 쓰는데 오늘 내일 쓴다는 게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. 말이에요. 딴 때는 저도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래야 예외가 있으시잖아요. 얘는 예외 없어요.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돼요.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액면가 안 쓰면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. 그럼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겠죠. 그죠?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받든 작게 받든 똑같이 받든 나중에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거든. 그럼 외부 이용자들한테는 만기 시에 이 금액 갚아야 된다고 무조건 표현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채 발행하면 그냥 우리 느낌상 발행하면 주는 것 같잖아. 그래서 대변의 사채 100만 원. 사실은 빚 100만 원 갚아야 돼. 근데 돈 얼마 들어왔어. 이렇게 분기되는 거지만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자,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12%라고 볼게요. 자, 이번에 볼 예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라는 거예요. 액면 이자율보다.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돈 빌려주면 10%씩 10만 원씩 3년간 받을 건데, 시장 은행이나 이런 시장에 빌려주면 12만 원씩 3년간 받을 거예요. 그럼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? 안 빌려주겠죠? 왜냐하면 우리 회사 당사에다가 빌려주면 10만 원씩 10만 원 10만 원에서 총 30만 원의 이자를 받을 건데 3년간 여러분들이 시장에 돈 빌려주면 12%니까 12만 원씩 받아서 총 36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죠. 그죠?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안 빌려주는 원인을 봤더니 이 6만 원 때문에 저한테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6만 원 때문에 안 빌려주면 제가 어떻게든 해소해 줘야 되는데, 문제는 상법은 무조건 10%만 갚게 하고 있어요. 12만 원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돼요. 은행에서도 그렇게 지급 안 해줄 거예요.
그럼 나는 10%밖에 줄 수 없으니까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. 왜냐면 나 지금 대량의 금전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지금 우리 기계 사야 되고 제품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죠. 자,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면서 자,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상법이 시킨 대로 자, 사채 발행하면서 100만 원을 갚을게. 자, 이런부터 이야기하고 근데 나는 상법 때문에 무조건 이자 10만 원밖에 줄 수 없어. 그리고 만기 되면 무조건 100만 원 주는데 너 6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돈은 94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. 94만 원 주고 나는 10만 원씩 이자 주다가 만기 때 100만 원 주면 여러분은 36만 원 이자 받은 거와 같은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여러분 생각에도 그럼 똑같네 하면 이제 시장하고 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빌려줄 사람은 빌려줄 수가 있겠죠.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6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 글자 할인, 사채를 할인했다는 거예요. 할인. 지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액면 이자보다 시장에 형성된 이자가 더 큰 경우에 그럼 내가 불리하죠. 내 거가 액면이니까 내가 불리한 경우에 나는 할인 발행을 하게 돼요. 액면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내 거보다 시장이 더 크면 내가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을 하게 되더라.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차변에 있지만 부채예요. 이 성격은 뭐냐면 사채 대변에 있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.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. 자, 사채 차감 계정이라는 건 얘예요. 자, 원래 지금 사채 발행하면서 돈 얼마 받았어요? 94만 원 받았잖아요. 그럼 94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. 그럼 94만 원에 발행한 건데 외부 이용자한테 어차피 94만 원에 발행했던 뭐든 3년 뒤에 100만 원 갚아야 되거든. 그래서 외부 이용자한테는 1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꼭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난 발행가는 94만 원인데 얘를 100만 원 써야 되니까 방법은 100만 원인데 6만 원 할인해서 94만 원이에요.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표현해 줄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채를 줄여주는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있고 이 6만 원의 성격은 선이자 성격이죠. 선지급이자. 그렇죠? 자, 이번에는 시장의 이자가 8%라고 볼게요. 시장의 이자가 8%.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,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? 시장은 8% 주고 저는 10% 준다면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?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싫어요. 그죠? 그럼 제가 어떻게든 시장에서 돈 빌리면 8%니까 3년 동안 총 24만 원만 주면 되거든. 근데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여러분한테 돈 빌리면 저는 총 30만 원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야. 그럼 저는 일단 최대한 채권을 발행하기 싫죠.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저한테 꼭 돈 빌려주고 싶대. 자,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,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안 해요. 그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국가들 있죠. 그런 나라들에서는 국가 통화를 못 믿어요. 그 이런 인터넷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건데 햄버거 하나 사는데 그 동그라미가 조가 나오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. 아프리카에. 근데 첫 시작이 조가 나온 게 아니고 화폐 개혁을 공을 지금 몇 번이나 잘랐는데도 조가 돼요. 지금 화폐 개혁을 하면서 잘라냈는데도 그런 나라들은 지금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한 게 나중엔 1원의 가치밖에 안 될 건데 이자율 몇 %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.
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기능통화 쓰고 있는 기업에다가 돈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채권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원공수실 없고 웬만하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주식은 그런 거 없거든. 채권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럼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나겠죠.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일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 이걸 보는 건데,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는 그럼 저는 돈 안 빌려 쓰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돈 빌려 쓰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너 만기 되면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장부에 1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적어도. 그리고 이자는 무조건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꼭 10만 원 다오. 근데 너가 지금 6만 원 때문에 저도 안 빌려 쓰겠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돈 줄게. 그 이자까지 해서 106만 원 줄 테니까 나중에 100만 원 갚고 10만 원씩 이자 갚아라는 거예요. 그럼 저도 24만 원 이자 준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. 6만 원 내가 받아서 10만 원씩 주면. 그죠? 이때 차이 나는 6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. 6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해요. 이번에는 할증, 옆에는 할인, 얘는 할증. 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원래 사채 발행한 금액이 106만 원인데 그래도 만기 때 1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 써놓고, 얘는 같은 쪽에 있죠.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. 사채를 높여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. 사채의 가산 계정. 그래서 우리 이번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고,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액면 이자가 내 거잖아요. 내 거가 시장보다 유리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내 거가 더 크면 유리하니까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. 자, 이해가시나요? 이해가셨죠? 자, 이것만 정리해 놓고 이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할게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사채 발행가, 얘가 장부 가액이라고 해요. 자, 그럼 지금 첫 번째 거의 발행 가격, 장부 가액은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죠. 이건 그냥 별 생각 안 해도 100만 원인 거 알겠죠? 발행하고 100만 원 받았고 100만 원 갚을 거다니까. 자, 그럼 두 번째 거의 발행가는 얼마가 되죠? 장부 가격은, 자 장부 가격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장부에 적혀 있는 자기 금액에다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 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. 유형자산 할 때도 그랬잖아. 제가 장부 금액 얼마냐 그렇게 물어볼 때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었잖아요. 그죠? 그럼 얘는 두 번째 거 할인 발행에서는 100만 원에 차감 계정 6만 원 달고 있죠. 그래서 얘는 94만 원이에요. 94만 원. 94만 원 받아서 94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인데 차감 계정 6만 원짜리 달고 있어서 100만 원인데 6만 원 할인되어서 94만 원이에요.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돈 얼마 받았다라고 장부에 얘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. 그럼 세 번째 얘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? 그렇죠. 106만 원이 되겠죠. 대주는 가산 계정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얘는 106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.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,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